은퇴자협회는 이제 미국의 은퇴자협회요. 그러니까 미국 AARP죠. 그걸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을 적에 뉴욕 한인회장을 끝내면서 1996년에 이제 미국 은퇴자협회의 도움으로 미국 내에 설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 이제 법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한국의 IMF 사태를 보면서 많은 중장년층들이 정말 방향을 잃고 좀 가정이 깨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와 같이 이제 그 운동을 하던 그 이제 미국 교포들이 이런 게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한국에 이런 게 있으려니 해가지고 이제 수년간 이제 조사를 해왔었죠. 전혀 이런 게 없는데 또 이제 나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역으로 다시 나와야 되니까 참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래도 이런 걸 한국에 정착해야 되겠다 가지고 저 자신이 이제 2001년 말에 나와가지고 2002년 1월 15일 날 한국에서 다시 이제 재출범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8년째 한국의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권익 활동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그 한국 그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취약해 있다, 전혀 없다 이런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제도 개선 운동부터 펼쳤습니다. 2002년부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펼친 것이 이제 중장년층에 대한 어떤 존재 가치 인식 그리고 경제적 가치 인식 이런 걸 이제 정부 차원에 자꾸 이제 주입시켜 주면서 제도권의 이제 어떤 개선을 펼쳐 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도한 것이 7년이나 걸쳐서 완성됐습니다만 나이에 의한 차별을 금하는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을 펼쳐서 그 결실을 보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 하나 딸랑 가지고 있는 이 노년층이 그 넉넉지 못한 연금과 부여됐죠. 또는 연금이 없는 분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을 담보로 국가에 잡혀서 이렇게 연금처럼 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종신형 영모계지 제도를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습니다만 정부가 오히려 그 부분을 앞장서서 나중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섰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영모계지 제도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모계지 제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걸 맨 먼저 시작한 미국보다 우리 제도가 더 좋습니다. 사회적 운동이 이제 그런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한 그 연금이라든지 기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대 갈등이 은근히 지금 이제 이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한 유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유는 이제 Young Old United라는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나이 들어서 퇴직하기 전 세대, 현재 직장에 있는 세대, 그 다음엔 이미 퇴직한 세대를 둘로 나눠가지고 그 두 부분에 대한 권익 및 사회복지 개선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많은 교육을 제가 다닙니다. 연간 뭐 한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만나는데 퇴직 전 사람들, 특히 이제 베이비붐 해가지고 좀 이제 난리를 치는데 저희는 이걸 호들갑 떤다고 그래요. 왜 호들갑이냐면 베이비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50여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닥치니까 이제 이러는데 그럴 일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년을 맞는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나아가서는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은퇴를 막기 위한 그 첫 번째 저희가 어떤 그 변화를 모색하는 그 시간에 제가 드리는 것이 한국 사람들, 특히 동양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은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희망이 없고 뭔가 세상의 티물로 무대 뒤로 흩어지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퇴, retire라는 말은 새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RE는
갱생한다, 시작한다, 이런, 바꾼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리타이어 한다 할 적에 타이어를 바꾼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어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리키는 그 은퇴는 어떤 새로운 시점을 하기 위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멈추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졸업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긴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은퇴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아니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맞는 전환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은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 김연아 얘기를 하는데요. 김연아가 은퇴한다면 은퇴라고 그럽니다. 은퇴라는 말은 굉장히 그래도 세상에 쓸모있게 살던 사람이 어떤 그 해오던 일을 멈출 적에 그걸 은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희망이 넘칠 것입니다. 이제 은퇴를 이제 2번, 3번, 4번, 5번, 여러 번은 이제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의 중장년층을 놓고 볼 적에 대가 은퇴가 1번이나 2번 이렇게 됩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놓고 볼 적에 이게 첫 번째 맞는 은퇴거든요. 이게 굉장히 두렵고 또 걱정스럽습니다만은 미리 은퇴를 앞둔 사람들로서는 자기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죠. 통상 세계 각국의 은퇴자 협회들끼리 교류를 할 적에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그 나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쓸모있는 그러한 그 효용적인 인간이 될 수 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선진국은 이제 그만큼 이제 퇴직 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다 하는 전제 속에서도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퇴직한 세대보다 전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는 분들은 전략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면을 준비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퇴직해서 나왔을 적에 나를 부르는 곳이 있을까? 내가 사회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걸 받아서 자기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를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 이제 은퇴했다는 그 신드롬,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 회원을 수없이 만납니다만은 그 은퇴 증후군에 대해서 주의와 상담에 오는 사람은 별로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을 어떤 그 심리학자나 정신적 그런 어떤 질환을 다루는 의사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말 같은데요. 은퇴 증후군이 생기는 그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마지막 그 어떤 그 현상이라고 할까 같으면 결국 사회적으로 앞으로 남은 긴 여정을 살아갈 적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틀을 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예방 차원 또는 이제 이미 사태가 벌어졌다면 이제 큐어링하는 고치는 차원에서 놓고 볼 적에 예방 차원에서는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되겠고 이제 이미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면은 그러한 것이 어떤 의학적이나 정신적인 치료를 필요해야 한다면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대개 한국적인 은퇴 증후군이라 한다면 대개 이제 그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부부간에 쌓였던 갈등이 이제 터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특히 남성들이 또 여성들이 서로 이해를 해서 한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갈 적에 이러한 현상은 많이 줄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걱정하는 주 원인이 경제적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가서는 나중에 60이, 70이 돼서 내가 퇴직을 했을 적에 도대체 뭐를 하면서 그 긴 여생을 살 것인가. 그 면에 대한 두 가지인 게 결국 재정적인 면과 효용적인 면 두 가지로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젊어서 준비하면은 걸어가는 기분으로 하고, 뭐 한 40대쯤부터 준비하면은 뛰어가는 기분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50이 넘어서 준비한다면 뭐 정말 암벽을 타는 기분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놓고 볼 적에 결국 젊어서 조금씩이라도 경제적 저축을 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젊어서든 젊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돈 하지 마라. 돈 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잔칫날 잘 먹으려고 사흘 굽는 식으로는 살지 말아라 이거야. 그렇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하는 식으로 save 10%, 10% 이상은 무조건 전략해가는 그런 습성을 벌릴 적이, 그리고 나중으로 해서 최소한 우리 아주 표준처럼 돼 있는 국민연금 같은 건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건 무조건 들어야 되고, 또 퇴직연금 같은 것도 이건 기초적으로 들어야 되고, 개인연금이 되겠죠. 이게 개인저축. 이 세 가지는 어떠한 사정에 들어도 끌고 가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속에서 끌고 가되 너무 돈은 하지 말아라.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60이 됐을 적에, 70이 됐을 적에 내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면서 살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무기라는 건 뭐 정말 전쟁하는 무기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특수성을 갖춰 나가라 이거죠. 그걸 갖췄을 적에 양쪽이 다 뒷받침이 된다. 저쪽이 노년이 굉장히 풍요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세 가지는 결국 이걸 다 보험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돼요. 국민연금도 이제 보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보험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라는 개인연금 자체도 들을 수 있지만 플러스 저축 또는 기타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큰 덩어리로 세 개로 봐야 되는 거죠. 여생으로 의한 세 가지 그 형태, 이를테면 국민연금, 또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플러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어떤 연금이나 보험은 그것이 꼭 생명보험이나 의료보험이 아닌 어떤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인컴이 될 수 있는, 수입이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서부터 젊어서 들면 굉장히 유리하고 쌉니다. 근데 이것을 40, 50대 들게 되면 암벽 타는 기분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죠. 미리 들면 낫다 이거죠.